여러분, IMD라고요. 세계경제포럼인가요? 예. 이 IMD에서 스위스에 있습니다. 국가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 경쟁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D가 저거죠.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입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이게 매년 IMD가 국가 경쟁력 순위를 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IMD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올해 대한민국의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와 똑같은 23위입니다. 23위. 야, 이렇게 되니까요, 기획재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죠. 22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22위까지 가면 1989년에 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이래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순위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뜯어보면요,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정부 효율성을 보세요. 정부 효율성을. 정부 효율성이 28위에서 3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6계단이나 빠졌어요. 6계단이나. 반면에 이 경제성과 부분을 보세요. 경제성과 부분. 27위에서 18위로 무려 말입니다, 9계단을 땡겼습니다. 9계단을. 무슨 말이냐? 경제성과는 누가 내는 겁니까? 기업이 내는 겁니다. 기업이 내는 거예요. 정부가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효율성도 심지어 28위에서 27위까지 땡겨졌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해야 되는 인프라는 16위에서 17위까지 떨어졌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실정이 오히려 국가 위상을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이게 매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전체는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예, 대한민국은 23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경제성과 부분 말입니다. 경제성과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이 국내 경제 부분에서 지난해 11위였거든요. 이게 5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수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제무역도 41위에서 3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41위에서 33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지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업의 효율성.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할 때 생산성이 문제다, 생산성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생산성도 이 와중에 높였습니다. 38위에서 31위까지 올라갔어요. 38위에서. 금융시장은요, 동학개미들이 지금 엄청난 수치를 올려줬습니다. 34위에서 23위까지 올려줬습니다. 동학개미들이 금융시장을 떠받쳐서 그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경영활동은 36위에서 3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죽을 쓰다가 지금 9분기 만에 7.4%나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노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제조업이, 이게 자동차나 반도체가 있는 게 제조업이니까요. 예, 1.3%에서 10.4%로 급등했습니다. 비제조업도 마이너스 4.1%가 예, 작년이었다면요, 지금 3.3%로 정가율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그렇게 핍박하는데도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기업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경제를 계속 이게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정부는 그에 못지않게 최악입니다. 최악.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8위에서 34위로 6계단이나 뒤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국가 위상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정이 결국은 더 후퇴시켰다, 국가 위상을 망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좀 덜 떨어진 게 재정 부분이에요. 27위에서 26위 정도만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부분으로 가면요, 19위에서 2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19위에서 25위까지.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에 얼마나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까? 살 때 취득세도 폭등했죠. 예,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도 폭등했죠. 팔 때 양도소득세도 폭등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게다가 기업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6위에서 49위로 악화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 있을 거예요. 예,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 K방역이 선방한 만큼 국가 경쟁력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진짜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것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이게 일방통행식으로 가버리니까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기업은 살고자, 위기일 때일수록 살고자 발버둥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기업인들 그 어느 때보다가 아마 발바닥에 물집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있다는 것, 이번에도 제가 지표를 보고 느꼈습니다.